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서 공정을 37번이나 언급하면서도 최대의 공정 이슈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서 유체이탈 화법,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수주 외압 의혹도 도마 위에 올라서 여야 간 공정 이슈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년의 날을 맞아서 뭐 기념식 한 것까지는 좋아요. 이게 뭐 무슨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다면서요. 뭐 문정권 들어와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정을 37번이나 외쳤다고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채용, 교육, 병역,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공정이 체감되도록 하겠다. 참 말씀 좋습니다. 특히 병역비리라든가 탈세, 스포츠 폭력 근절, 이것은 아주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야, 병역비리? 그러니까 다들 추미애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청와대에서는 그것도 아무 관계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언급을 하려면은 공정을 추미애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가요. 1회입니다. 1회. 갑자기 왜 또 1회입니까? 청년의 날이. 임기 중에 만들려면 처음부터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임기가. 청년 기본법이라는 것이 아마 재작년이나 언제 통과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공정을 37번 보고요. 제가 딱 저는 시가 하나 떠오르더라고. 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만해 한용운 있잖아요. 예. 만해 한용운. 인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인연 있잖아요. 불교에서. 예. 인연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구절이 제가 너무 와닿아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이 말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진실이다. 이게요, 진짜 우리나라가 공정하면요, 공정 37번 안 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게 공정하면 굳이 공정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이게 불공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이가 조국 추미애를 빼고 공정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게 국민들이, 야, 정말 이게 유체이탈 화법도 유분수지,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조두순이가 좀 있으면 나오죠. 예. 조두순이가 성폭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조두순이가 인터뷰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하면 국민들이 비웃지, 조두순이 비웃잖아요. 비웃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그럼 이게 살인마 유영철이라고 있잖아요. 예. 유영철이가 넣어가지고, 야, 사람의 생명은 뭐보다 중요합니다 하면 국민들이 저 살인마가 이상한 놈이네? 비웃죠? 바로 이게 문재인이가 공정을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더라고. 야, 어떻게 문재인 입에서 공정이 37번 나오냐. 조국이 추미애 빼고 무슨 공정을 논하냐. 그렇잖아요. 저는 어제 그 쇼가요, 정말 이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이게 분노와 허탈감, 이걸 줬다. 이래 봅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그리고 촛불, 자기들이 얘기하는 혁명, 촛불 정신이 또 뭡니까?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이걸 이어받겠다고 했던 사람이 법무부라는 게 정의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의부죠. 거기에 조국, 추미애 두 번 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쓴 사람들만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공정 얘기를 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른 장관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다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정의 문제, 반칙의 문제, 특권의 문제, 특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을 어거지로 임명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청년들한테 공정을 얘기한다. 지금 청년들이 공정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지지율이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문재인이가 절대계 못 자르는 사람 3명이 있다. 아, 그래요? 못 자르는 사람이 조국, 추미애, 이상직이다. 이상직 있잖아요. 예.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스타항공. 예. 그럼 이게 왜 못 자르느냐? 조국이 안 되는데 마음에 빚이 있는 거야. 자기 마음에 빚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상직이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빚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사이, 예. 서창호, 자기 사이 있잖아요. 예. 사이를 취업을 시켜주잖아. 예.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있잖아. 추미애는 아직 못 자른 게 활용 가치가 있단 말이야. 아직은 검찰 장관 활용 가치. 그러니까 마음의 빚, 물질적 빚, 활용 가치. 3개 때문에 못 자를 것이다. 그런데 이 3명은요, 뭐, 윤미향이도 있고 여러 명 김원걸도 있지만 정말 이게 그 불공정, 부패, 반칙 특권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보면서 되게 조국이하고 추미애 한마디도 없이 공정 37번을 논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성군에 대해서 우리 역사상 성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게 광개토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성군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세종대왕을 빼버린다. 그럼 이게 성군이 됩니까? 본인이 세종대왕이라고 이렇게 뭐 정조라고 본인은 했죠. 정조. 어디 예찬이가. 아니 또 이광재 그 사람은 그 세종대왕이라고 또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명장들 이야기하면서 뭐 강감찬이 뭐 얼지문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을 빼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핵심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그럼 이게 공정의 핵심을 조국이 추미애를 빼고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불공정의 대명사인데 따라서 저는 어제 그 정말 이게 유체이탈도 유분수지 한마디도 이게 없이 청년들한테. 그리고 저는 제일 웃기는 게요. BTS 있잖아요. 예. 야, 이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처럼 BTS가 나왔는데 더 웃기는 게요. 문재인이가 BTS 노래는 뭐 청년, 장년도 알아들으면서 자기가 노래가 좀 듣긴다고. 제가요. 한글로 된 아이돌 노래도 못 알아들어요. 한글로 된 것도 막 랩이 빠르니까 우리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어요? 근데 BTS 노래는 전부 영어로 됐어요. 예.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됐잖아. 문재인이가 영어로 된 걸 알아듣는다? 이게 국민이 누가 믿겠어요? 문재인이가 영어 하는 거 봤습니까? 한국말도 어려운데.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겠어. A4 용지 갖다 놓고 늘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돌 노래 중에 알아듣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빤 강남 스타일. 이것도 이게 쉽잖아, 가사고. 예. 이 정도가 귀에 좀 듣기지. 어떻게 그 BTS 노래를 잘 듣긴다고?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뻥을 칠 수 있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 BTS를 불러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탁현민의 이미지 정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의전비서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BTS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칭찬하고 우리 나라를 빛낸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과연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공정의 문제로서 또 청년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문제로서의 감동이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더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퍼포먼스,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버리니까 청년의 날 행사 자체가 BTS 행사로 지금 변질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저는 박사님이 탁현민 작품처럼 했는데 저는 이게 그 김정숙이 작품을 봐요. 김정숙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탁현민은 실무자고요. 김정숙이가 옛날에 전 세계 가고 싶은데 목록 버킷리스트 있잖아. 예. 가고 싶은데 딱 적어놨고 외국 방문을 계속 이게 뭐 천엽질 하듯이 계속 다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니까 근데 유명한 연예인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옛날에 뭐 짜파구리 파티처럼 근데 이번에 김정숙이가 야 BTS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러니까 이게 탁현민이가 불러서 BTS 그 바쁜 BTS가 예. 왜 청와대 옵니까? 아, 서면에서 말 들으니까 대체 그러네요. 아, 이게 김정숙이 아니고 어떻게 BTS를 탁현민이가 지가 마음대로 불러요. 전에도 무슨 연예인 불러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맨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은 BTS가 저도 BTS 멤버 이름 하나도 모르거든요. 노래가 안 느끼는 게 아니고 모르고 저는 이게 그 김정숙의 작품이다.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처럼 청년의 날의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BTS가 뭐 편파 공정 차별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이게 전 세계 가장 성공한 자랑스러운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BTS가 우리 모든 청년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저는 어렵고 서민들 있잖아요. 이런 이게 청년들을 좀 불러서 행사하는 게 더 대표성이 있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그런 점이 정말 있습니다. 아, 또 안방마님 생각은 저는 못했네요.
근데 요새 갑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빗대석도 불러서 한번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강경화 장관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사 사장 역할이 지금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를 나가야 어디 좋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오고 모시고 그럴 텐데.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가봤자 문재인 나가봤자 맨날 뭐 관광하고 혼밥 혼자 혼밥만 먹고 예산만 축내는 거잖아요. 요즘 이게 안 나가니까 그래도 국고가 좀 전략되는 거 그 점에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추미애나 조국 장관을 다루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자기들은 이게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보는 측면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과 이 집권층이 전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 두 사람의 문제는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법을 어겼느냐, 위법을 했느냐, 범법자냐, 이런 관점에서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아주 좁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의의 문제, 특혜의 문제, 반칙의 문제, 이런 거를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관이라는 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고위 정치인이나 공직자가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봐요. 예. 세 가지가요. 첫째,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법.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예. 불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공정 불입니다. 예. 바로 이게 불공정. 국민들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예. 마이클 샌들. 예. 그게 우리나라 그만큼 불공정이 문제가 심하죠. 여기도 내가 어디다 갖다 놓은 예. 거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면 안 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해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직은 불법, 불공정, 그 다음에 거짓말. 세 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나 조국이나 전부 이게 세 개를 다 하고 있잖아. 특히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그 다음에 불공정, 저는 이게 불법도요. 했다고 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이게 나쁜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특히 공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나름대로 쇼를 하기는 했어요. 김홍거를 제명을 했고 또 이제 이상직 의원 아까 말씀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뒤로 이렇게 좀 후원을 많이 받고 신세를 지는 것 같은데 이분도 지금 여러 문제가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윤미향 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제명을 시켜서 의원직을 4년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지금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느냐는 게 대다수 국민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죠. 180석. 이게 민주당이 이제 야당하고 협조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안 하면 어떠한 것도 이게 다 쇼다. 이래 봅니다. 진짜 이게 진정성 있게 징계하려면요. 의원직을 제명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상 이게 YS가 한번 제명당한 게 최초죠. 근데 YS는 억울하게 탄압받은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김홍걸이요. 당에서 제명하면 이게 4년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하죠. 그럼요.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징계 효과가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구명조를 주고 탈출구를 준 거예요. 김홍걸이. 꼼수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윤미향이는 더 합니다. 윤미향이는 당에서 제명도 안 하고 당에서 이게 그 당직을 세 가지 가지고 있더라고, 세 가지. 뭐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 뭐 위원회 있잖아요. 이걸 이게 자르면 뭐합니까? 아니, 동해 통장 반장보다 못한 이걸 이게 자르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의원직을 잘라야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양정숙이라고 있죠. 그래도 이게 공천을 했다가 집이 5채인가 그랬잖아. 뭐 5채뿐만 아니라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미리 총선 전에 비례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총선을 다 그때 악재가 될까 싶어서 시시해가 덮어가지고 총선 끝나고 제명해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버젓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이번에 그 울산에서 경북 포항에서요, 40대 남자가 포항에서 이게 윤미향이 월급 주는 게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포항에 세무소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월급 주지 말라고. 그 구속됐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 저는 이게 윤미향이 잘못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게 파렴치범, 김홍걸이, 뭐 이상적이, 윤미향이, 양정숙이 끝까지 이게 임기 4년 다 채워서 1인당 이게 국회의원한테 들어간 돈이 몇 억입니까?
1년에 이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빨리 이게 저는 국회에서 제명해라. 그래야 이게 진정성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당 대표는 됐는데 실제로 상황이라든가 수렴청 정원은 이해찬이가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거기다 자기의 뭔가 좀 나름대로 특색 있는 어떤 정치적 구상을 펼락했는데 추미애 정국으로 완전히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저감의 발로로 그래도 뭐 김은걸이도 좀 잘랐다, 결단을 내렸다, 뭐 이런 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추미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결단을 이낙연이가 내려야 이낙연이가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 이낙연이가 하다게 자기가 김홍걸이 자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김홍걸이를 이게 국민이 잘랐지 이낙연이가 잘랐냐. 그럼요. 국민이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 그래서 이게 그 분노 때문에 자른 거지. 예. 이낙연이가 이게 뭘 한 게 있냐. 김홍걸 자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이낙연이로서는 진짜 자기 정치하고 모습 보여주려면 추미애 뭐 해임건이라든지 잘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깨문한테 이낙연이가 먼저 팽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이가 상당히 그 대깨문 눈치 보면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대깨문에서도 김홍걸하고 이상직이는 이제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상직이도 이낙연이가 좀 이게 모양새 갖추고 또 자기가 뭐 고뇌에 찬 결단해서 건의한 것처럼 모양 꾸미겠지만 이상직이 자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추미애를 못 건드리면 그게 이게 전부 쇼다. 이래 봅니다. 특히 이상직이도 지금 대통령하고 여러 뒷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그 뒷말이 있으니까 이철이 장행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처리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명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도록 아마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나서서 하면 이 사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그대로 저 사람들이 좀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제명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상직이는요 아주 저는 결정적으로 나쁜 게 이 사람이 이스타 항공을 5년 동안 2007년도에 설립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5년 하고 형을 갖다가 대표를 했는데 이경일이 형도 이게 횡령배임으로 3년 구속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스타 항공의 그 주주 있잖아. 이스타 홀딩스. 이 주식을 전부 자기 자녀 앞으로 다 편법으로 그렇죠. 정리해놨잖아. 잘 나갔으면 이게 몇백억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더 웃기는 게 부인하고요. 이혼했는데 선거운동 다 이게 부인이 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위장 이혼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선거운동 다 하고. 조국의 무슨 동생이죠. 거기도 무슨 위장이혼 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게 위장이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근로자를 이번에 700명 가까이 해고했잖아. 근데 거기에 고용보험료 5억을 안 냈어요. 고용보험료를 안 내니까 여기 잘리고 나면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고용유지 지원금은 오거든. 근데 그 지원금도 못 받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쁜 짓은 다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전부 김제 국회의원이죠. 그때 전주. 근데 그때 선거운동할 때도 뭐 대통령이 자기 나가라는 것처럼 논란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도 할 때도 이럴 때 바로 이게 저는 문재인이 아까 사이 있잖아. 서모시 이걸 이렇게 취업시켜주고 이런 대가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조국은 마음의 빚, 이상직한테는 물질적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못 자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낙연 대표가 이상직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문제는 여당이 상당히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이 의원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건설업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입문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지난 5년간의 국토교통이 거기에 있으면서 1,000억 원의 그런 국토교통부 또는 그 산하 단체의 사업 수주를 받았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조수진 의원은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었죠. 그 재산이 11억 원인가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고 또 윤창현 의원도
지금 삼성물산에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사회이사를 했는데 그 삼성물산이 바로 지금 이재용 사건의 핵심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데 당신들도 꼬리 자르기든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덕흠 의원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박덕흠 의원이 뭐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이미 1,000억 이상 더 많은 수주를 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덕흠 의원이나 윤창현 의원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해 충돌에 대해서 아직 규정이 좀 미비된 건 있어요. 예. 어떻게 명확하게 안 돼 있잖아요. 예. 또 이게 박덕흠 의원은 광급공사가 99%면 그렇게 공개 입찰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특혜주기 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해명은 잘 들어봐야 되고요.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게 저는 해명은 듣되 만약에 우리 편에도요 문제가 있으면 이게 더 추상같이 돼야 됩니다. 그럼요. 제가 항상 직위추상이라고 그 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말이 대인. 상대방한테는 그 춘풍처럼 부드럽게 하고요. 우리 직위추상. 자기한테는 추상처럼 엄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여당을 이게 제대로 공격하려면 우리 편의 흠결도 제대로 이게 저는 검토 돌아보고 만약에 진짜 잘못된 게 있다면 이건 이게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뭐 우리도 이게 일벌백계 해야 되고요. 또 그 해명은 이제 들어보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 손혜원 의원의 경우도 뭐 목포 부동산 투기 그것도 본인이 문광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때도 야당에서 지적을 했었고 또 김홍걸 의원도 지금 외통위 아닙니까? 근데 한국 로템 그 철도 놓는 사업 하는 데 아닙니까? 남북 경업주. 예, 남북 경협주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를 이미 지난 4년간 있었는데 이번 또 21대 국회 들어와서 또 국토교통위에 갔었어요. 이번에 이제 사보임을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은 야당으로서 걸렀어야 하는 사안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 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건을 이렇게 고쳐매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국토부에 있으면서 건설업을 하면 여러 가지 오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보임은 잘한 거고요. 이런 게 저는 또 좌파하고 좀 차이점이 저쪽은요 절대 사보임도 안 합니다. 네. 끝까지 이게 뭐가 잡아떼지 뭐 윤미향이나 보면 알잖아 이상직이나. 근데 그 점에서는 잘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해명을 성실하게 하되 혹시라도 이게 저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게 모습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보면은 벨기에 왕위 계승 1위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벨기에에서는 공주든 누구든 어떠한 특혜라든가 특전을 주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인 것입니다. 추미애 아들이니까, 추미애 딸이니까 특혜를 주고 특전을 주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놓고도 그게 아니다. 우리는 법에 어긋난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국민들한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37번 공정의 문제를 공수표처럼 외칠 것이 아니라 추미애 문제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